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5.18 피해자들이요, 국가를 상대로 이제 정신적 피해 위자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5.18의 유족들 있죠. 유공자나 유족들 800여 명이 돼서 소송을 한 거예요.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지금 현재 430억이 배상되는 800여 명에 대해서 430억 정신적 위자료, 여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18에 대해서 이제 이미 충분하게 보상은 다 해줬습니다. 우리가 크게 피해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거는 서정TV, 법률TV 상식으로 하면 돼요. 모든 손해배상은 3분설, 세 가지 소송물로 구성이 돼요. 손해 3분설. 뭐냐면 적극 손해, 그 다음에 소극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입니다. 적극 손해, 교통사고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었는데 치료비나 병원비가 들죠. 이게 적극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하다 보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죠. 이게 소극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이게 물질적으로 다 보상해주면 정신고통은 없는데, 물질 보상이 좀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 입증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정신적 고통이라고 항목을 하나 여주는 거예요. 실제 저 사람이 피해는 본 것 같은데 얼마 피해봤는지 잘 입증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그냥 위자료는 입증이 필요 없어요. 위자료는 판사 마음이야. 위자료는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판사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왜? 입증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손해는 3분,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걸 소송물이 3개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5.18에 대해서 이미 모든 치료비부터 이게 재산적인 모든 피해를요, 보상을 다 해준 거예요. 그때 치료비라든지 일 못한 거, 다친 거, 노동 다 해준 거예요. 그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이미. 그런데 2021년에 이게 문재인 때는 2021년도 이게 좌파 헌재 재판관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2021년에 5월달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5.18 유공자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을 다 물질적인 재산적인 보상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추가로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2021년 5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800명이 집단 소송을 또 한 거죠. 이것도 저는 약간 이게 이중배상적인 측면이 있다. 이중배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건 또 헌재 판례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액수가요. 액수가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이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법원도. 액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돈 보상 받고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걸 자꾸 전체 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적 고통이에요. 보세요. 자, 제가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수용 생활한 경우 있죠. 여기 정신적 고통만 하루에 3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구속됐으니까 일 못하고 이런 거 다 보상했고 이미 몇 억씩 보상했고, 정신적 고통만 하루에 3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300, 900만 원씩 줍니다. 이미 보상 다 했다니까. 일 못하고 다 이게 물질적인 다 보상하고 정신적 고통만 한 달에 900만 원씩 줍니다. 1년이면 1억 넘죠. 이야, 우리 일반적으로 수감돼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살인범이 억울하게 구속될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정두원 의원, 제가 변호했던 정두원 의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극단지수 대우로. 그분이 아마 한 10개월 가까이 다 살고 나서 대법원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10개월인가 그 돈 받은 거 솔로몬 저축은이 그 다 살고 나니까 대법원 가면 무죄가 나왔더라고. 그 억울하게 살았잖아.
근데 그때 모든 거, 정신적 재산 모든 거 포함해가 보상해 준 게 한 5, 6천만 원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신적 고통만 한 달에 9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우리 억울하게 교도소 살다가 논 일반 국민들이 논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안 줍니다. 정도는 이거 판결 받자 하루에 얼마 안 줘요. 근데 이거는 정신적 고통만 900이에요. 이미 다 보상했고 피해본 거는. 이게 형평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뭐 5.18 유공자를 이게 비하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구속 생활한 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상해요. 상해로, 이게 장애가 뭐 상해로 우리 피해볼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보상했냐, 이번에. 상해로 장애를 입으면 3천만 원을 주고요. 정신적 고통입니다. 다른 피해 이미 죽고, 상해로 장애 입으면 3천만 원이 되고,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 늘어난다. 깜짝 놀랐어요. 상해로 보통 뭐 손가락이 하나 이재명이처럼 잘못됐다. 상해. 그럼 이게 어떻게 주느냐? 상해로 장애가 되면 3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장애율이 5%, 10%, 15%, 뭐 죽으면 100% 되겠죠. 장애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장애율이 5%마다 1,5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장애율이 50%면요. 50%면 이게 1,500에 10배니까 1억 5천이에요. 3천만 원 주고 나서 1억 5천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통사고나 재판해봤을 때 정신적 고통만 가지고 사망일 때도 1억 이상 놓은 적은 없습니다. 사망이 1억 이상 안 놉니다. 그 인터넷에 그냥 정신적 위자료 산정 방법 교통사고를 치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장애율이 30%라도요. 정신적 고통은 1, 2천도 안 놉니다. 몇백만 원, 몇백만 원. 그 계산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치도 요즘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만 딱 치도 상세하게 공식이 나오는데 장애율 30%만 뭐 0.3회가 죽었을 때 계산해도 1억도 안 되니까 기준이 뭐 8천에다가 0.3 곱하고 뭘 곱해보면 몇백만 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5.18 유공자들은 게 5%마다 1,500씩 올라갑니다. 와,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정신적 고통만. 100%로 저면 장애 100%면 죽으면 100%면 그러면 이게 금액 3억입니다. 정신적 고통만.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하고 이게 다른 유공자들하고 비교해 봤어요. 다른 유공자들에게 진짜 제일 비참한 거는 우리 군인들 국가를 위해 천안함이나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요. 진짜 옛날에 1억이 채 안 됐어요. 1억 좀 넘었어요. 제가 방금 요즘 조금 늘었어요. 근데 얼마 줄까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옛날에 비싼 군견보다 작게 준다고 제가 방송하고 칼럼까지 쓰겠습니까? 얼마 안 줍니다. 나라 위에 전쟁하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이 제일 많이 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떤 목숨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그 군인보다 돈 많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라에서. 와, 이거는 이게 해도 액수가 다른 게 위자료 산정 기준하고 터무니없이 높다. 이렇게 정부가 하는데도 이게 판결이 나버려서 이미 옛날에 1, 2심 다 올라왔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번에는 뭐 심리 불속견 끝난 거니까 야,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게 아무리 뭐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하지만 현재 5.18이 아무리 뭐 민주운동으로 이게 돼도 다른 민주운동과 형평도 안 맞을 뿐더러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유공자들하고 형평이 안 맞다. 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정 기준에. 이미 옛날에 보상금 다 받아갖고 또 이게 헌재 판례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800명한테 430억 이게 누구 돈이냐고요. 이게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국민 세금. 이게 제가 잘못된 지적입니까? 물론 또 이 중에 뭐 가짜 유공자도 따져봐야죠. 가짜 유공자 문제는 항상 따져봐야 돼. 이해찬이처럼 근처도 안 간 놈이 또 이게 받아간 게 있나 없나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 가짜 유공자는 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보다 10배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지 이 말이에요. 민주운동 돈 벌려고 민주운동 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다른 민주운동도 많잖아요. 우리 김문수 장관이나
장기표 선생님 돌아가신 10원도 안 받았잖아요. 내가 돈 받으려고 했냐. 근데 지금 민주당 애들은 민주화 유공자법 또 만들어가 취업도 이게 가산점 주고 이게 옛날에 음서제도 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나라 기강이 서겠습니까? 나라 기강이 물론 민주화의 공로도 있지만 우리 다른 산업화 쪽에 희생자들 많잖아요. 경보속도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분들을 보상했냐고요. 우리 산업화도 있고 민주화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우리 6.25 전사부터 월남전 참전 얼마나 이게 천안함 연평대전 얼마나 나라 위에 목숨 바친 분이 많습니까? 이분들하고 형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유족들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왜 우리 아버지는 괜히 나라 지키다가 죽으냐. 차라리 나라 팥주서 섞기 하다가 돌 던지다가 죽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 기강이 맞냐고요. 참 이게 저는 이래서는 이게 나라가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분들 최우선으로 이게 우대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세월호.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세월호 유족들이 제일 많이 받아갔잖아요. 나라 위에 군인들보다 몇 배씩 받아갔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래서는 이게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불행한 안타까운 사고죠. 그거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하고 틀리잖아요. 내 목숨 살 수 있는데 바친 거하고 사고를 어쩔 수 없이 죽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민주운동도 그래요. 이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피해볼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이게 그냥 그런 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 의도적으로 목숨 바친 거 틀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 없이 나라의 예산이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기여자들, 공로자들, 나라 위에 유공자들, 순국선들이 많은데 형평성 없이 마음대로 이게 현재 권력의 힘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게 국가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 뭔가 이게 나라의 원칙과 기강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너무 주먹국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심각한 형평의 문제 생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